패션과 외모로 주목받던 공주가 용감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제2의 케이트 미들턴이라 불리며 전 유럽에 관심을 받고 있는 레오노르 스페인 공주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 최초의 평민 출신 왕비로 화제를 모은 레티시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국왕 부부는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가 레오노르 공주, 둘째가 소피아 공주입니다. 레오노르 공주는 국왕 부부 사이에서 남자 형제가 태어나지 않는 한 왕위 계승 서열 1위이며 만약 스페인 여왕에 즉위하게 된다면 6대조 할머니인 이사벨 2세 이후 약 200년 만에 여왕 탄생이라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그녀가 지난해 10월 스페인 나이로 성년을 의미하는 18살 생일을 맞아 아버지 펠리페 6세가 그랬듯 헌법수호에 대한 맹세와 함께 스페인 하원과 상원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왕위 계승을 위한 첫걸음이었던 셈이죠. 더불어 8월부터는 국왕이 군대 총사령관을 겸하는 스페인 법에 따라 의무적 군사훈련을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국방위 임무를 이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4년 스페인 국왕으로 즉위한 아버지 펠리페 6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카를로스 전 국왕의 유일한 계승자였기 때문에 혹독하게 군복무를 했다고 하네요.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스페인 사라고사에 있는 군사종합학교에 입학했고 6회 공군 교육을 거치며 3군에서 힘들기로 유명한 장교 과정을 모두 밟았는데요. 힘든 군 생활에 따른 늦잠을 피하기 위해 침대에 5개의 알람 시계를 켜놓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레오노르 공주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관심을 받고 있는 로열 중에 한 명으로 레오노르마니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의 셀럽인데요. 뛰어난 패션 감각뿐 아니라 프랑스어, 아랍어 등 외국어 능력까지 갖춰 높은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가 군사훈련 참여를 계기로 더욱 호감형 공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주는 여자로서도 반할만한 미모까지 겸비한 데다 엄마인 왕비 레티시아 역시 패션으로 주목받은 바 있어 레오노르의 패션 또한 화제였는데 그랬던 그녀가 수수한 군복을 갖춰 입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입대 직전 레오노르 공주는 기자들과 만나 큰 열정으로 올해를 맞이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긴장된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펠리페 6세는 이제 레오노르 공주의 차례라며 우리는 레오노르 공주를 많이 지지한다. 입교 첫날은 비록 힘들겠지만 레오노르 공주는 노력과 인내심으로 통과할 것이라며 딸을 응원했습니다. 아무리 국왕과 공주이지만 군대를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짠했겠죠. 육군사관학교에 입대한 공주는 약 2개월 만에 제법 늠름한 군인의 면모를 보였는데요. 스페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국기 서약식 행사에서 왕위 계승 서열 1위 레오노르 공주가 포착되었는데 그가 깃발에 키스하는 모습도 화제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이 행동은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레오노르 공주는 사라고사의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후 후한 세바스티안 엘카노 훈련선을 타는 과정을 포함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을 예정이며 해군 훈련에는 스페인을 대표해 해외 방문에 나서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1년 동안 공군사관학교의 제너럴웨어 아카데미를 거쳐 총 3년간 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의회 군주국에서 그렇게 하듯 왕위 계승자는 군인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적절한 과정을 거친 뒤 이에 따라 군의 총사령관은 여성이 될 것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여성을 군대에 편입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은 2002년부터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레오노르 공주의 입대는 입헌군주국인 스페인은 국왕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의 총사령관직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국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왕족은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2014년에 현재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국왕으로 즉위하며 레오노르 공주는 왕위 계승 순위 1위에게 부여되는 아스투리아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고 스페인은 남성 우선, 출산 순으로 왕위 계승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현재의 상황에서는 레오노르 공주가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국왕 부부는 딸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시내 극장에서 목격되는 등 소박한 행보로 스페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레오노르 공주의 입대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녀가 졸업한 UWC 애틀랜틱 칼리지도 덩달아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젊은 왕족이 졸업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 웨일스에 위치한 UWC 애틀랜틱 칼리지를 지난해 5월 졸업했는데요. 여동생인 소피아 공주도 언니의 뒤를 이어 같은 학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대학 입학 전 2년 동안 전 세계 90개국 출신의 고등학생 350명과 함께 지내며 교육과정을 밟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UWC 애틀랜틱 칼리지 학생의 70%는 부분 또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스페인 왕실이 레오노르 공주의 학비 7만 6천 유로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12세기에 지어진 세인트 도나성에 자리 잡고 있는 UWC 애틀랜틱 칼리지는 세계 각국의 왕족과 백만장자, 지식인의 자제들이 선호하는 기숙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과 찰스 왕세자가 다녔던
스코틀랜드 고든스턴 기숙학교를 만든 독일 교육학자 쿠르트 한에 의해 196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유럽의 MZ세대 공주들이 줄줄이 졸업한 이 학교는 교내에서 롤렉스는 착용 금지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특권층들의 자녀들에게 평등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데요. 해마다 졸업 시즌이 되면 세인트 도나성은 유럽 왕족들의 방문으로 북적입니다. 세계 각국의 공주들의 졸업을 축하하려는 학부모들이 UWC 애틀랜틱 칼리지에 몰려들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해는 네덜란드 알렉시아 공주와 스페인 레오노르 공주가 졸업했던 이유로 유난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흰색 린넨 슈트를 입고 부모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알렉시아 공주, 핫핑크 재킷 차림으로 가족들과 셀카를 찍는 레오노르 공주는 여느 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들에 앞서 벨기에의 엘리자베스 공주도 지난 2021년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영로열들이 영국의 이튼 칼리지, 스위스의 르로제 대신 UWC 애틀랜틱 칼리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는 12세기에 지어졌다는 유서 깊은 외관상의 특징 외에도 진보적인 교육 방침 등으로 인해 히피들의 호그와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호그와트는 소설 해리포터의 주인공들이 다니는 마법사 학교입니다. 영국 잡지 테틀러 교육부문 에디터 토리 카도가는 이 학교의 매력이 의도적 다양성과 세계 평화에 뿌리를 둔 긍정적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칼리지는 각국 왕족과 백만장자, 지식인 등 특권층의 자제들이 선호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그와 사뭇 다른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들도 상당수 재학 중입니다. 학비는 2년간 총 82,000달러로 역시 적지 않지만 많은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일부는 전액장학금을 받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학생들의 복지 수준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주요 미션 가운데 하나로 문화와 국가 간의 평화로운 공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을 모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 학교 졸업생 중 한 명인 영국 선데이 타임스 중동 특파원 루이스 켈러는 학교가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지내는데 익숙해지도록 만든다고 설명하고 또 켈러는 서아프리카 출신의 난민, 다양한 사회계층의 영국인, 캘리포니아 히피, 종교적인 말레이시아인도 포함된다며 매우 유용한 삶의 기술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칼리지의 또 다른 특징은 EDW로 과도한 부의과시를 금지한다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비싼 시계나 명품 의류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교내에서는 이러한 명품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며 이 밖에도 UWC 애틀랜틱의 학생들은 오후 1시가 되면 학교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카약과 양궁 혹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긴다고 합니다. UWC 애틀랜틱 칼리지를 졸업한 레오노르 공주는 군에 입대 후 다양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편대를 이루어 걷는 것을 포함해 G36 돌격소총을 들고 군장을 맨 모습과 동료들과 입수해 훈련을 받는 사진 등 착실히 군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지휘권을 상징하는 검을 수여받기도 했으며 화려한 화장 대신 위장물감을 얼굴에 칠하고 일반 장교들과 섞여 훈련을 받는 모습이 왕족이라는 신분에도 예외 없이 흑투성이가 된 채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목상 국왕이 군대의 총사령관을 겸하는 군주국의 왕위계 승자는 성별을 떠나서 군사훈련을 받고 군 경력을 갖도록 한 전통에 따른 것인데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공주에게도 예외가 없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시각에 반해서 일각에서는 구시대 유물로 불리며 폐지 압박을 받고 있는 군주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왕실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에 입대한 공주는 레오노르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현존하는 20여 개국의 왕실 중에서는 스페인처럼 공주가 군사훈련을 받는 일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요. 레오노르 공주보다 1년 앞서 UWC 애틀랜틱 칼리지를 졸업한 벨기에의 엘리자베스 공주 역시 일반 병들과 똑같이 진흙탕에 뒹굴면서 훈련을 받으며 군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필리프 벨기에 국왕의 장녀로 왕위 계승 1순위인 엘리자베스 공주는 18살 때 왕립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 동안 군사훈련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위장크림을 얼굴에 칠한 공주가 자동소총을 들고 달리는 동영상은 SNS에서 인기였고 벨기에 최초의 여왕이 될 수 있는 그녀가 동기 160여 명과 함께 흙바닥을 뒹굴며 타이어를 들고 스쿼트 동작을 하거나 완전 군장 차림으로 행군을 실시하는 모습이 알려져 화제를 낳았습니다. 치사 배급 청소 등도 다른 생도들과 똑같이 했다고 하며 경호원이 한 명 있던 사실만 빼면 공주님 대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감독관도 공주와 함께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한다며 공주는 다른 모든 학생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아닌 성으로 불린다고 전했습니다. 벨기에 왕실은 엘리자베스 공주가 군사훈련에 힘쓰는 모습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왔는데요. 엘리자베스 공주의 입대는 40여 년 전 군사교육을 받은 아버지 필리프 국왕 등 벨기에 왕실의 전통을 그대로 따른 것이지만 공주의 입대는 벨기에 왕실에서
그가 첫 사례였습니다. 벨기에는 아들만 왕위를 물려받는 즉 장자 상속 우선 원칙을 폐지한 1991년부터 첫째 자녀의 경우 성별과 무관하게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공주가 왕위에 오른다면 벨기에 최초의 여왕이자 여성 육군 총사령관 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벨기에 이외에도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이 왕위 계승해서 남녀 차별을 없앴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공주는 왕립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은 치르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왕위 계승자로서 1년간 훈련에 참여하여 졸업장은 받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노르웨이 여왕 후보인 잉그리드 알렉산드라 공주도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훈련은 6회 공군을 넘나들며 이루어졌고 그녀는 육군훈련할 때 탱크에 탑승해 운전을 하기도 했으며 부대원들을 대피시키고 의료진을 돕는 위생훈련에도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해군 훈련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함정 중 하나인 노르웨이 왕립 해군 초계함을 타고 훈련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올 1월엔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다며 낙하산 강화 훈련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방송국 NRK는 알렉산드라 공주가 세계 유일의 여성 특수부대인 FSK 부대원과 함께 2만 피트 높이에서 낙하에 성공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앞으로 더 많이 낙하산 훈련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군요. 그런데 NRK는 우리나라의 독거미 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나 봐요. 이 밖에도 네덜란드 국왕 빌럼 알렉산더르는 18살에 해군에 입대를 해 그 후 해양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구축함에도 승선했습니다. 빌럼 알렉산더르가 속했던 부대는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해적소탕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5년에는 계급이 준장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국왕 즉위 후 준장 계급은 내려놨지만 그는 자신이 복무한 해군 부대를 아직도 자주 찾는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애착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노르웨이,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등의 유럽 왕실 사람들은 대부분 혹독하게 군복무를 하며 군통수권자로서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군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일수록 이러한 당연한 진리를 지켜 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장녀이자 왕위 계승 1순위인 카타리나 아말리아 공주는 17살이 되던 해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울었을까요?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네덜란드엔 병역 의무는 따로 없으나 남녀를 불문하고 17세 이상의 국민은 유사시에 소집될 수 있는 리스트에 등록되는데 공주도 예외는 아니었나 보네요. 아직 소집 통지서만 받았을 뿐이지만 그녀도 유사시에는 군복을 입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네덜란드 국방장관이었던 앙크 베일레벨트는 국민은 누구나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고 이는 미래의 군주라도 동일하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전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왕족의 군사훈련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포함한 왕족 대부분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엘리자베스 2세는 여군 수송대에 자원 입대해 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경력은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으며 왕위 계승 서열 5위인 해리 왕자가 2015년 10여 년간의 시간 동안이나 긴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해리 왕자가 군복무를 마치면서 영국 왕실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가문이라는 칭송이 쏟아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왕은 물론 왕실 남성 모두가 군복무를 했으며 대부분 최전선의 자원의 전투에 참가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송보급 장교로 근무하며 직접 군용 트럭을 운전했고 아들인 찰스 왕세자 역시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해 6년간 해군 장교로 복무했으며 찰스 왕세자의 동생인 요크 공작 앤드루 왕자 역시 1979년 소위로 임관해 2001년 해군 중령으로 전역했고 복무 기간 중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해 최전선에서 헬기 조종사로 활약했으며 해리 왕자의 형인 케임브리지 공작 윌리엄 역시 영국 공군에서 근무하고 전역했다고 합니다. 왕실 인사 대부분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군복무를 했다면 해리 왕자는 진심으로 군대가 좋아서 군복을 입었던 특이한 군대 체질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는 유년 시절부터 군복을 입고 장난감 총을 들고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유난히 군대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영국 최고의 살인 명문 이튼 칼리지를 졸업한 그는 곧바로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사관학교 입학 전에는 누드파티 파문과 흡연 등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샌드허스트 입학 이후에도 파키스탄에서 유학 온 교환생도에게 파키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해 징계를 받기도 하는 등 잦은 구설에 시달렸을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면서부터 철이 든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는 자대 배치를 영국 육군 내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손꼽히는 근위대, 그 중에서도 400년 전통의 블루스 앤 로열스, 근위 기병연대에 배치받았는데요. 그는 부대의 짐을 풀자마자 지휘관을 찾아가
이라크 파병 부대에 차출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비록 왕실이 극구 반대하면서 해리 왕자의 이라크 파병은 좌절되었지만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자원했고 할머니와 아버지를 설득해 결국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지역으로 파병되어 탈레반 거점이었던 이 지역에서 해리 왕자는 적진 한복판의 침투해 전투기나 공격 헬기의 공중공격을 유도하는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으로 활약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해리 왕자가 이 부대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비밀이었으나 미국의 한 폭로 전문지가 해리 왕자의 임무 수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탈레반은 눈에 불을 켜고 해리 왕자를 찾아 나섰고 결국 당시 왕위 계승 서열 3위의 왕세손의 안전을 우려한 국방부는 해리 왕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토에 있는 부대로 전출 명령을 내려버렸는데요. 그는 본토 복귀 이후 지휘관과 국방부의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장에 파병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와중에 헬기 조종사가 되면 파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항공장교의 지원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끈질기네요. 대위로 진급한 그는 2011년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 AH-64D의 조종사 및 사수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는 교육 수료식에서 최우수 특등 사수상을 수상하고 곧바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2012년 아프가니스탄으로 배치되어 실전에 투입됐는데 실제 전투에 나가 적지 않은 탈레반 병사들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3년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무를 마치고 영국에 복귀했을 때 사람을 사살한 일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빼앗았다면서 아프가니스탄군과 나토 치안유지군 부상자 구출 작전에 투입되어 상당한 수의 탈레반을 사살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2013년 영국 본토로 돌아온 뒤 제3항 공연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로 근무했으며 2015년 1월 연관장교 자격시험에 통과하여 소령 진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격시험 통과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징적인 계급이 아닌 진짜 군복무를 통해 장군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큰소리 친 지 5개월 만에 군복을 벗고 말았습니다. 그가 전역을 결심한 배경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와 더불어 위험한 전장을 선호하는 해리 왕자를 걱정한 찰스 왕세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리 왕자는 전역 후 3개월 일정으로 아프리카를 찾아 환경보전 활동에 나섰으며 추후 상위 군경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영국 왕실 인사들은 모두 명예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이자 윌리엄 해리 왕자의 할아버지인 에든버러 공작 필립은 영국 6회 공군 명예원수 계급을, 대위로 전역한 윌리엄 왕세자 역시 6회 공군 명예원수 계급을 가지고 있으며 중령으로 전역한 앤드루 왕자 역시 명예해군소장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의전을 위한 상징적인 명예계급이지만 이들은 모두 실제군에서 복무했고 실전에 참가하기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이 병역에 엄격한 것은 지도층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해리 왕자의 가문인 윈저 왕가는 해리 왕자의 고조 할아버지인 조지 5세부터 병역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조지 5세는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당시 영국 해군 최강위 전함이었던 1급 전열함 HMS 브리타니아에서 견습생도로 해군 생활을 했으며 그의 아들인 조지 6세 역시 해군 장교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포술 장교로 활약해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런던대 공습작전을 벌여 런던 곳곳이 초토화되었을 때 조지 6세는 아내인 메리 왕비와 함께 폐허가 된 런던 시내를 누비며 장병과 시민들을 격려하고 구조 및 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했으며 딸인 엘리자베스 2세를 군에 입대시켜 솔선수범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입헌 군주제인 영국에서 영국인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60에서 70% 이상의 지지율로 군주제 유지를 지지하는 것은 그동안 영국 왕실이 보여준 노블리스 오블리주 덕분입니다.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진 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 이를 통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가는 자에게만 시민의 자격을 부여했고 공화정 당시 로마에서는 의회를 구성하는 귀족들은 물론 귀족들 가운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들 사이에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 공공시설이나 도로를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일은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겼으며 전쟁이 벌어지면 이들은 앞다투어 로마군의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16년간의 전쟁에서 사망한 집정관의 수는 무려 13명에 달했고 사회지도층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재산, 명예를 기꺼이 내놓는 전통이 있는 나라는 혼란이 있더라도 빠르게 사회통합을 이루어 위기를 극복했고 대개의 경우 강대국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부정부패와 사회분열을 거듭하다가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망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불문율입니다. 이런 왕족의 군입대가 유럽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데요. 중동에 있는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의 딸인 살마 공주도
군복을 입고 공수작전에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살마 공주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요르단 야전병원에 긴급의료 물자 지원을 위한 공수작전 일원으로 합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후 공중 투하 방식으로 이 병원에 물자를 공급 중이었는데 군복을 입은 살마 공주가 군용기 안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포즈를 잡거나 대화하는 사진과 영상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23살의 살마 공주는 요르단 왕립공군의 중위로 2020년 요르단 최초로 여성군 조종사이며 2018년 요르단 수도 암만에 있는 국제 아카데미 스쿨을 졸업하고 난 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이후 요르단에서 항공술 과정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살마 공주는 압둘라이세 왕과 라니아 왕비의 4자녀 중 셋째 공주인데요. 라니아 왕비는 인스타그램에 요르단 공군 전우들과 함께 북부 가자 긴급 의료물자 투하에 참여하고 있는 살마 모두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셋째 딸에게 신의 가호를 빌어주는 어머니가 다정한 건지 매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왕족의 군사훈련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모습과 왕족의 군복무를 적극 홍보하는 왕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데요. 왕실의 군복무를 사회상류층이 모범을 보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최근엔 공주 입대가 왕실 폐지 여론을 막기 위한 방패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은 경제 상황 악화 속에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왕실을 폐지하자는 여론을 막는데 공주의 입대가 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국가방위에 성역이 없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국가 통합과 군 최고 통수권자인 왕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페인 왕실은 레오노르 공주가 군복을 입은 채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진을 입교한 지 하루 만에 일제히 언론에 배포했고 이는 스페인이 유럽에서도 왕실 폐지 여론이 높은 국가라는 점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은 레오노르 공주가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을 한 채 다른 생도들과 똑같이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이 왕실에 대한 호감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고 공주가 군사훈련을 받은 벨기에와 노르웨이 등에서도 모두 왕실이 직접 나서 사진을 적극적으로 배포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